자, 마지막으로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각종의 문화 콘텐츠에서 뿐만이 아니라 음식이나 패션 또는 건축, 의학 이런 각종의 산업계에서 쓰이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서비스 업계까지도 이 행정 스토리텔링이 적용되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서 스토리텔링이 이제 쓰이고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스토리텔링은 교양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상상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또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점이죠. 특히 여러분 축구할 때 그러죠. 판에 박힌 축구.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창의적인 플레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판에 박힌 플레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선수는 뛰지 않고 길목만 지키고 있는 것이죠. 또 오면은 그냥 어디로 올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또 하나, 우리 제조업계 있잖아요. 휴대폰이나 자동차 업계에서 아마 아실 겁니다. 일본의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가 나오면 곧장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자동차가 나오죠. 물론 마찬가지 우리의 자동차 모델이 신모델이 나오면 중국에서도 유사한 모델이 나오듯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질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상상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그리고 또 어떤 문화 콘텐츠의 각종에서 표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상상력이 이렇게 그러면 한국에 부족해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거를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영향이라고 봅니다. 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특히 미국 교과서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부분이 스토리텔링의 기법에 의해서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교육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달달달 외우는 스타일로 가고 있는데, 미국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하고, 그 탐구 활동을 할 때 음악적인 관점, 문학적인 관점, 아니면 생물학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 여러 관점에 의해서 탐구 활동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는 표현 활동을 해서 그것을 시로도 표현해보고, 연극으로도 만들어보고, 음악으로도 만들어보고, 영화로도 만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학기 말에는 어때요? 모든 그 강의실을 다 치운 상태에서 거기에다 작품을 다 걸어놓고, 전시라든가 한쪽에서는 연극하고, 한쪽에서는 영화를 틀어주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그 학생들을 보면서, 와, 얘들이 정말 기가 막힌 작품들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칭찬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익숙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교과서만 달달달 외워서 일종의 암기만 잘하면 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못 읽었지만 요즘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책을 못 읽는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입시 경쟁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내가 생각할 때는 입시 경쟁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시 경쟁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생활화하자 대신에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호기심 같은 경우, 이런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키우는 데로 가야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통합학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지금은 융복합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융복합 산업학회까지 만들어졌죠. 지금 서울대는 학교 풍토를 어떻게 가냐면 융복합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연히 경영이면 경영,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함께 배우는 스타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융복합 시대에는 통합학문을 해야 됩니다. 모든 학문들을 다 함께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를 하죠. 그보다가 또 어때요? 고등학교 때는 문과, 이과 갈라버리죠. 대학에 오면 그러면 잘합니까? 대학에서는 학점 때문에 자기 전공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영어 때문에 거의도 못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이 보면은 외국 학생들이 보통 100을 정도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다양성 있게 살아간다면 한국 학생들은 그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실력은 높은가 몰라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더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고루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콘텐츠를 개발할 때도 그렇습니다. 콘텐츠 하나 개발하는데 드라마를 생각하더라도 드라마 하면 그냥 카메라만 잘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는 또 많은 지식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교양 중심 대학 해가지고 정말 고급 교양들을 많이 알려주는 교육 체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통합을 통해서 여러 고급 교양들을 많이 개설해서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듣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는 그거 같습니다. 자신만의 주특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국문과 나왔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경영학과 나왔다고 해서 내 미래가 보장되느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건 가능했습니다. 왜? 그때는 대학생이 적었으니까. 지금은 근데 거의 80% 이상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국문과를 나왔다고 해서 국문학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교양이고 더 나만의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일종의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다 하나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1학년 때 찾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전문성을 갖도록 계속해서 시행착오 속에서 나만의 내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도 스토리텔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젊었을 때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생의 무게중심을 뒤에다 두고 20, 30대에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 50대에서 계속 일하면서 그때 정말 부가가치를 높여서 여러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전략. 그리고 80세까지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20대에 바로 취업해서 바로 또 결혼하고 바로 집을 사겠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차라리 나는 20, 30대에 좀 실패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40대 가서 안정되게 내가 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좀 늦게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때요? 나 같은 경우도 내 동기들보다는 오히려 빨리 집을 샀습니다. 늦게 출발해도. 또는 거의 30대 중후반 이후에 벌었어도 남들보다는 더 빨리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80세까지는 아무 지장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면요. 그 다음에 이 정말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책상에만 앉아있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이야기만 쓴다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작가라고 한다면. 하지만 스토리텔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분야나 매체에 맞게 이야기를 창작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현장 경험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루에도 몇 가지 일을 한 줄 아세요? 저는 스스로를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러는데 창조사업가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연구하고 강의하고 집필하고 이건 기본입니다. 내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외에도 인문서라든가 소설, 동화, 애니메이션, 만화, 드라마, 영화, 심지어는 디지털 콘텐츠, 심지어는 공연까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하루에도 몇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그래도 왜냐면 내가 기초가 탄탄히 쌓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현장 경험을 하면서 문화 콘텐츠 전체에 대해서 동향을 알게 되고 실제로 그것들을 구현해내고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경험을 많이 하자. 그래서 인턴이든지 아르바이트든지 자꾸 경험을 쌓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뭐냐면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서 내 작품을 만들려고 하자. 그래야지 내 브랜드가 쌓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앞으로의 미래는 조직이 아니면 어떤 기관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살아가야 될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얘기해봤지만 지금 이제는 문화하고 예술을 가공한 문화 콘텐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앞으로 살아야 할 시대입니다. 더 이상 제조업에 우리를 목매달 수 없고 또 취업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기업이 되고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통해서 특히 콘텐츠 분야의 일을 해서 부가가치가 남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콘텐츠 전쟁 시대를 대비할 것. 그 다음에 이제는 감성 시대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목하게 됐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뜨고 있는데 이제는 이 이야기 전쟁 시대에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또 근시안적인 이런 단기간적인 내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될 것이고 좋은 기업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인생은 굉장히 길고 우리는 퇴임 후에도 거의 30년을 놀아야 된다는 시간이 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은 멀리 보고 인생의 후반전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계속해서 독서라든가 체험을 통한 창의력을 키우고 또 내 스스로 뭔가를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서 그야말로 내가 입시 경쟁에서 이제 좀 떨어져서 장기적인 어떤 그 교육 풍토랄까요? 인생의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경제 강국에 맞게 이제 문화도 동시에 발달하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행복하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여유가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 여유가 있게 만들어지는 기술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